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다들 이번에 평가원 6월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자, 어땠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총평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주요 문항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영상 하니까 되게 어색한 것 같아. 그냥 반말로 할게. 음. 어서오세요, 앨리스입니다. 6월 모의고사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긴장한 학생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2028 개정으로 시험이 완전 전면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6월 모의고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N수생도 역대 최대로 많았다라는 평이 있죠. 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선생님도 모교에 가서 보고 왔는데, 자,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만 볼게요. 수학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내가 풀면서 딱 드는 생각이 어땠냐면 전반적으로 어땠게?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그치? 풀면서도 느껴지지 않았니? 나는 사실 이 국어를 보면서도 나 완전 이번에 진짜 일 냈다. 이번 내가 그렇게 그동안 국어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진짜 일 냈다 하면서 왜 이렇게 쑥쑥 풀리지? 심지어 시간도 남았어. 그랬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잘 맞추지는 못했죠. 정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쏙쏙 풀리고 이거 좀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국어는 생각이 들었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쉬웠어. 그러다 보니 풀면서 이거 애들이 좀 쉽게 풀 수 있겠는데 했지만 약간의 유형이 조금 특이했죠. 유형이 약간 새로운 듯한 느낌. 근데 이게 정말 새로웠을까? 정말 새로웠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이따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정말 새롭진 않아. 우리가 예전에 다 봤던 거야. 다 봤던 건데 익숙하지 않아서 새로움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설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겠죠. 낯설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자, 킬러 문제, 우리가 이제 킬러를 문제 없앤다라고 하면서 어땠냐면 계산량을 작년까지는 엄청 치사하게 굴었단 말이야. 계산량이 엄청 많았던 과거에 비해서 계산량이 줄었어요. 모르겠어. 내가 느꼈을 땐 그랬어. 몰라.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뭐 복잡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사실 내가 그렇게 듣지 못했어. 그리고 번호가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죠. 번호 압박. 내가 이거 저번 작년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번호 압박을 신경 쓰지 말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미적 친구들 있죠. 미적분 본 학생들 어땠어? 미적 30번. 미적 30번 문제가 29번보다 쉬웠고, 이거는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서가 아니야. 진짜 3분밖에 안 걸렸거든. 이게 30번 문제 자체가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 그 이유가 이게 수2와 연계되는 스타일의 문형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함수만 잘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몇 줄 안 되는 문제야. 근데 왜 30번에 배치가 되었느냐? 뭐 30번에 배치하는 거는 평가원 마음이지 않을까? 어찌됐든 이 30번에 배치된 걸로 압박 때문에 못 풀었다면 굉장히 아까운 문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고, 자, 이거는 내가 3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 또 뭔 이야기를 하겠냐? 공통 수학이지 뭐. 고일 수학. 진짜 고일 수학 안 할 겁니까? 물음표 쓰려다가 느낌표로 바꿨어. 고1 수학 진짜 중요해. 근데 이번에는 보통은 함수에서 많이 들어왔거든? 보통 함수 이야기에서 많이 다루었다면 이제는 확대가 됐어.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뭐까지 들어왔냐면요. 순열조합까지 들어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사해야 될 바. 우리 내년부터 수능 2022 교육 개정으로 완전 바뀐다고 했어. 교육
개정 2022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그래서 고1 수학 냄새가 조금씩 난다라고 했던 게 이번에는 아주 많이 나고 있어. 아주 많이 납니다. 특히 이번에 22번 문항, 22번 문항, 공통 22번 문항 다들 어떻게 풀었는지 이게 제일 화두 아닌가요, 이번에? 그치? 22번 문항에 대해서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왜 이게 교육개정에 대한 준비로도 볼 수 있는지. 왜냐면 사실 이게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수능도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어떤 나름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평가원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올해 수능이 이제 2015 교육개정의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15 개정의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요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문제를 좀 몇 문제 풀어줄 건데 주요 문제예요. 주요 문제인데 다들 생각보다 객관식은 잘 풀었어. 객관식은 잘 풀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14번 문항에서 또 이야기를 할 것들이 많아. 왜냐면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이란 말이지.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일 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김없이 또 나왔어. 자연수 정수가 됨으로써 우리는 이 어떤 조건들이 대폭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조건을 해석을 잘 할 수 있으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15번은 너무너무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따로 풀이 해설은 다 따로 올려줄 거고 21번 문제를 또 볼 거예요. 21번 문제는 어땠냐면 얘도 사실 내가 좋아하는 고1 그 최대 최소 문제 있잖아. 고1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도 약간의 그런 느낌도 뉘앙스도 있고요. 불연속이 되는 불연속에 대한 어떤 조건 해석 이게 또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22번. 22번. 네, 처음에 22번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가 나왔어? 수열이 나왔잖아. 작년까지 뭐 나왔어? 지수로그 함수 나왔어. 근데 다시 수열 등장했죠? 뭐야? 재등장? 다시 왕의 기환인가?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풀어보니까 어때 얘들아? 수열 같나요? 이거 완전 고1 경우의 수 이야기 아니야? 약간 오바 조금 하면 확통이들 있지. 확통 친구들한테 유리하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정도의 문제였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요거 이야기 한번 할 거고, 그다음 오늘 미적분 30번 이야기도 다뤄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30번 문제는 사실 풀 수 있어. 그 여러 가지 미분법만 살짝 가미가 되고요. 결국에는 다항함수 추론이야. 다항함수 추론은 주로 어디서 다루는 내용이지? 주제가? 맞아요. 여기는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내가 이쪽으로 올게. 주로 우리가 수2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어. 수2에서 다루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추론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라는 거야. 이게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나 3분 걸렸다니까? 내 선생님이어서가 아니야. 이게 개형 찾고 뭐 하고 하다가 한 3줄 쓰고 끝났어. 개형 찾으니까. 사실 15번 문제도 그래요. 15번 문제도 한 3줄? 4줄 썼나? 한 그 정도 써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야. 15번도 마찬가지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함수 추론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 함수 추론에 대한 문제가 잘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미적분 친구들은 30번 이번에 문제 진짜 어렵지 않게 잘 풀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총평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제 문제 풀어준다라는 거 한번 풀어줘 볼게요.